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경제통상수장관 2+2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출국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며 협상을 미루자는 연락이 미국 측으로부터 왔습니다.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네네. 일단 이제 철수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현지 시간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회는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이 한국으로 협상 연기 요청 메일을 보내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고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한미 양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협상이 미뤄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총력전을 펼쳐 결과를 도출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에 미리 도착해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올커트 프레싱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다 관계된 부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미국으로 떠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일 협상 타결이 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는데 에너지와 제조업 협력 방안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나서는 2+2 통상협의가 한미협상 타결의 최대 분수령입니다. 주목할 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12.5%로 낮아져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협상이 불가능할 걸로 예상됐던 자동차 품목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7, 8%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없었던 우리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12.5%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쟁 관계에는 일본산 자동차에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특히 일본차하고 경쟁이 되는 차종들에 있어서는 현지 생산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750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라는 일본 측 성과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우리에게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본 측 대표와 약 70분간 회담한 뒤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직후 이시바 총리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상호 관세를 서한으로 통보받았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15%로 합의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これは対米貿易黒字を抱える国の中でこれまでで最も低い数字となるものであります。 실제로 최근 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자동차 관세도 낮췄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추가 관세 25%를 절반인 12.5%로 낮춰 원래 세율 2.5%와 합해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서 일본이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는데 이시바는 매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쌀 77만 톤 중 이미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ミニマムアクセス米の調達割合を増やすと今回の合意について農業を犠牲に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一切含まれておりません。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 한 해 우리나라 예산 673조 원보다 큰 규모입니다. 또 품목별 관세 중 철강, 알루미늄은 낮추지 못하고 기존 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도쿄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이번 관세 합의에 대해 일본 안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찌감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まずは大きなマイルストーンに到達したことで、民間企業が不安視していた不透明感が拭われたことを大きく評価したい。 주식시장도 반응해 니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넘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율이 절반으로 줄면서 일본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민감한 쌀 문제를 의무 수입 틀 내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선 야당도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행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참의원 선거로 위기에 몰린 이시바 총리가 이 관세 협상 이후에 거치의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 달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시바 총리는 전직 총리 3명과 회동하고 나서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一切話は出ておりません。一部にそのような報道がございますが、私はそのような発言をしたことは一度もございません。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힌 겁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개로 당내 퇴진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 전국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